제 채널에 왜 2,000명이나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평소에 1,000명밖에 안 들어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관망하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힘들까? 여러분들이 저 손절했어요 하잖아요. 인간지표 떴다, 돌격한다, 이거 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요? 갖고 있는 사람이 던질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료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정리했었던 산업과 뭐 종목군들이 대거 날아갔는데, 오늘의 핵심은 결국 이거였죠. 좀 중요하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았었던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장중시장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10시 30분 넘어가면서 이제 미국 대사관 주변에 공격 추가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좀 하락이 좀 강해지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 생각은 동일하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수급적인 이슈가 오늘 좀 큰 트리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오늘 아마 좀 정리를 해보면 전쟁주 vs 이제 산업 매매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주가 눌리면서 산업 매매로 옮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전략 후강이고요. 사실 특별한 변수가 없었으면은 아침에 눌리고 분명 좋아지고 있었어요. 좀 사실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맞았는데, 아까 위에 적은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다시 눌림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지수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 냉정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산업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는 노입니다. 그러면은 잘하면 우리가 현금 비축해 놓은 거를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그런 걸 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외 변수가 회복이 되면은 빠르게 주가가 회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예상보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다 베팅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또 노가 나올 것이고, 그럼 이제 분할로 미리 상황이 나쁘지 않을 때 가격이 온다면 이제 기계적인 매수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이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미 뭐 컨텐츠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오늘 트레이딩 재료는 기가 막히게 맞췄는데 트레이딩 재료는 좀 잘 맞췄는데, 오늘 적은 것 중에서 상한가 제일 많이 간 날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거를 좀 캐치를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지면 사료주 간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 증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고, 이거는 좀 약간 대형주는 당연히 눌릴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브리핑 드릴 때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전략 후강이라고 얘기 드리면서 조건부를 달거든요. 근데 조건부는 생각을 안 하시고 항상 이것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요. 조건부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좀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좋죠. 일단은 시장부터 브리핑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뭔가 오늘은 자료를 막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자료를 다 보셨을 거고 거기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가 5,833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6.56%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48조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48선까지 좀 밀렸습니다. 마이너스 3.74%고요. 거래대금 15조입니다. 오늘 중요했던 거는 선물의 누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7.4에서 멈춰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오늘 거의
역대급으로 밀렸어요. 한 4%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조금 더 밀리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는 미니 지수, 그 다음에 선물의 매도, 그 다음에 이제 금융 투자의 매도, 그 다음 프로그램의 매도까지 3박자가 이뤄지면서 좀 부담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개인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매수를 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예,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반대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핑퐁이잖아요. 요 전쟁주 산업주 핑퐁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전쟁주가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있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걸 또 너무 빨리 현금을 잘게 쪼개서 사셔야 합니다. 요거 이제 현금 말라버리면 진짜 엄청 패닉 올 수 있어요. 현금 관리 잘하세요. 현금 관리. 급해도 조금씩, 많이 먹고 싶어도 조금씩. 현금이 마르는 순간 캐시플로우가 없으시면 바로 멘탈 깨집니다. 아셨죠? 멘탈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챙기시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고,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요구 수익률이 좀 커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얘기했었던 밴드 부분이 조금씩 뭔가 변동이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빠지는 퍼센테이지를 접근을 했어요. 우리가 어제 거 혹시 이 부분 기억나시죠? 요거 다들 키세요. 요거 키시고 얘기를 드세요. 요거 보시면은 우리가 일단은 깨진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깨지는 걸 가정을 하고 얘기를 했고, 그 가격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퍼센테이지 밴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까지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제가 어떤 특정 가격에서는 최대 몇 프로까지는 분할 익절 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게가 했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가정하고 올라갔을 때 가정을 하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좋지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부 익절이 좀 들어가셨어야 되는 게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맞다. 왜냐면 가격을 이미 다 정해놨잖아요. 리스크 해치 차원으로 조금 웃돈을 주더라도 일단 그렇게 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적어 드렸잖아요. 요 컨텐츠 보세요. 요 컨텐츠 안에 텍스트를 보세요. 요 영상 안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제가 꺼내 놨잖아요. 그 부분에서 뭐 하셨어도 되고, 만약에 안 하시면은 안 하신 대로 일단 기다리세요. 안 하셨으면 안 하신 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건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연휴 때 얘기한 거예요. 그쵸? 연휴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휴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기계적으로 우린 다 설정을 해놨죠.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한 거고, 공개 방송이니까 가격을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료랑 무료랑 아예 괴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그거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응이 되셨으면은 조금 더 우리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매수를 만약에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하면은 그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서 내일 만약에 오늘 만약에 미국장이 별로 좋지 않으면 내일은 제가 개장주 체크 포인트를 빼고 그냥 새벽 4시 5시부터 그냥 종목에 대한 차트를 싹 다 그냥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가격 전략을 그땐 되게 세밀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아직 멘탈 깨지지 마세요. 아직 그 퍼센테이지의 상단을 안 깼죠. 아직 안 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그렇게까지 크게 궁뎅이 들썩들썩 거리지 마세요. 좀 일단 기분은 나빠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떨어지는 거를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떨어지는 걸 감안하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쵸? 그걸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를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만약에 변수가 없었으면 그 얘기가 없었을 텐데, 변수가 있었으면은 이제 그 부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멘탈이 깨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멘탈 깨지면 안 돼요. 왜냐면
멘탈이 깨지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 망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침착하세요. 지금 재난사태라고 보면은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하면 망해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산업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산업적으로 문제가 없죠? 그러면 대외 변수만 회복이 되면 주가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외 변수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이 될지 아직은 판걸음이 안 나잖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는 짧은 주식 코멘트랑 오늘 뉴스 읽는 번호 같이 읽어보면 좋은 뉴스 1번 2번 보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떨어졌을 때가 우리가 좀 잘 어떻게 매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럼 이제 현금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못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쟁이 장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이 패닉이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트리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급 던지고 하면서 좀 트리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떨어져서 얘네가 만약에 다시 주우면 걔네는 다 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굉장히 침착하셔야 되고요. 막 화나시면 안 돼요. 되게 차분해야 돼요. 아셨죠? 이 전쟁이 이란이 미국이랑 장기전을 때릴 정도의 나라였으면 애초에 저는 미국이 승부수를 안 걸었다고 생각해요. 미국이랑 장기적으로 붙을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과연 봉쇄를 다 할 수 있을까? 저번에도 못했는데 지금 사령관 2명 갔는데도 그게 된다고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계속 막 쏘고 막 지지고 볶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예상 외보다 조금 더 변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렇죠? 하지만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혹시 몰라서 단기 변곡점 기준으로 여기 영상 다 찍어놨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일 때 영상을 다 찍어놨고 요 두 가지가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산업이니까 그걸로 해놨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하시고요. 만약 어쨌든 미국장이 매우 안 좋으면 제가 내일은 개장저 체크포인트 오늘 개장저 체크포인트 트레이딩 재료는 완전 잭팟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형주 단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적은 거 다 상한가예요. 이거 적은 거 다 상한가잖아요. 다 상한가인데 어쨌든 지금 그거보다 거기에는 큰 돈이 안 들어갔을 거니까 그 부분으로 제가 뭔가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좀 보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그래요. 아까 장중시장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잘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10시 반 정도를 기점으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요거 대형주가 이렇게 떨어질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 이게 떨어질 때 요런 애들이 이 시간부터 올랐어요. 요 시간부터 요렇게 요 시간 정도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게 뭔가 빵 터질 만한 요인이 있었는데 요때가 대사관 공격했을 때거든요. 추가로 뭔가 이거 좀 금방 끝날 줄 알았고 또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제안도 했는데 이란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혹시나 장기적으로 가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봐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오늘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방송도 좀 일찍 켰는데 요 기사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전에 중동 리스크가 꽤 많았어요. 여러분들 중동 리스크가 꽤 많았는데 물론 여기 보시면 좀 많이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요 빠졌을 때 요 보시면은 당일 코스피 지수 치곤 좀 많이 빠지긴 해요. 많이 빠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결국엔 시간이 지났을 때는 대부분이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좀 길게 갈까? 길게 갈까에서는 노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길게 갈 거면 제 생각이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충돌과 다른 이슈 혹은 다른 스토리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슈가 과연 다른가 라고 봤을 때는 좀 물음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많이 빠지는 거는 약간의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단기 차익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었고 또 환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일정 좀 대응이 나오지 않았나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일단 전략이 어쨌든 단기 변곡점으로 해서 주요 종목군들은 나갔으니까 그거 보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고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왜냐하면 오늘이 만약에 하락이라고 친다면 이게 제대로 된 하락은 첫 하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이 매우 아프기는 하지만 요 정도에서 만약에 아니다 싶어서 제가 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고가에서 팔게 되는 거예요. 건데 이게 어쨌든 떨어지는 이슈의 질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뭔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눌림 매수만 잘 해주면 저는 좀 단기 하락분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어느 정도의 그릇 싸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같은 브리핑을 드려도 이런 거죠. 오늘 약간 이거에 따라서 벌써 한번 엇갈려요. 자, 첫 번째, 오늘 일부 현금화 하신 분들 지금 한번 채팅 쳐보세요. 어때요? 기분이? 그래도 현금 있으니까 좀 낫죠? 그리고 2번, 현금이 많으신 분들, 제가 기다려 했는데 기다리신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더 밑에서 더 싸게 살려고 하실 거고요. 지금 현금이 없으신 분이 멘탈이 깨지는 거죠. 이런 분들이 지금 멘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 위치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지금 느껴지는 흐름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예, 굉장히 다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이렇게 뭔가 어떠한 이슈가 생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단 말이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중에 어쨌든 그 선물과 이런 수급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놓쳤다면 일단은 두세요. 일단은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추세가 확실히 깨지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오늘 여기에서 더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로 더 빠지게 됐을 때 뭐 갭을 메우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좀 조심을 해요. 특히나 20선이 깨지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다고 대응을 한다고 무조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대응을 하고 나서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서 또 이제 도망가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장중시장에서 AI 요약 보시면은 그 말씀드렸던 그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 좀 한번 잘 체크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2에 나와 있죠. 2.2에 제가 밴드를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밴드도 AI 요약으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이 지금 제일 멘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멘탈이 안 깨지는 분들이라면 현금 비중 조절을 조금만 더 잘 해주시면 계좌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주력 산업은 저는 여전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래나 저래나 대외 변수로 인해서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들죠. 뭔가 디램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거나 가격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에서도 AI, 그 다음에 MWC에서도 기타 다른 산업군들에서 AI, 그다음에 AI가 계속 확대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이 뭐 무너지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노가 나온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은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요. 싸게 살려면 뭐가 돌아야 돼요? 차트가 돌아야 되겠죠. 돌기 전에 물론 기계적으로 밴드 잘 잡으셔가지고 매수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닌데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지금이야 해서 사고, 지금인가 하고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쵸?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장 마감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먼 길을 보세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물론 밑에 내려왔을 때 살 수 없는 건 좀 뼈가 아프긴 해요. 왜냐면 남들 수익 볼 때 나는 좀 기다려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기다려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일단 지금 산업 자체가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볼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너무 세게 무너지면은 우리가 절대적인 고민
고민을 한번 해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정세를 판단하는 거죠. 지금 하락의 요인이 얼마나 갈 것인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수가 상승하게 됐었던 그런 상승 요인이 훼손이 됐는지, 그 두 개가 일단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 계좌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요 세 가지를 보시면 머릿속으로 좀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이제 여러분들 좀 오늘 되게 답답하실 테니까 조금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차익 보는 게 늦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애초에 이 정도 하락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그쵸? 우리가 잡아놓은 밴드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오늘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는 그게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차트가 이렇게 꺾이는 초입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도 빠른 거죠. 지금도 늦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한 번에 지금 단기 하락이 좀 세게 나와서 문제인 건데, 이 하락에 대한 요인이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전이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이제 무기를 대주고 해서 대리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게 맞는데, 이란과 미국인데 이게 대리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중동은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고민이 됩니다. 지금 금액 크신 분들이 되게 많죠. 예, 금액 되게 크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조금 되게 조심스러워요. 멘트가 하나하나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좀 멘트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로만 보면 되게 안 좋은 차트죠. 예, 미국이 질 이유는 없죠. 예, 에스더 님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은 당연히 돈이 빠지면 기분 좋은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벌기도 하면 조금 내줄 줄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싫으시면은 특정 가격이 이제 수익금이 줄어들기 전에 대응이라는 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매수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리스크를 안기 싫으시면은 우리가 이제 얘기했었던 것들 중에서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벌 때도 있고 조금 억울하게 좀 뱉는 경우도 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지금 이미 상황은 벌어졌잖아요. 상황은 벌어졌고 익절하신 분도 있고 익절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에 따라서 어쨌든 선택을 다시 하셨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수긍하고, 결과는 이미 이뤄졌어요. 예, 그리고 저도 오늘 아침에 얘기했었던 전략 후강은 틀렸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변수 포인트를 얘기했었던 게 안 좋게 되면서 시장이 결국에는 좀 무너지는 상황이 생겼는데,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질 리는 없어요. 미국이 지는 건 말이 안 돼요. 전 세계랑 붙어도 안 집니다. 국방력으로. 자, 미국이 지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면은 엄청 심각해집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지면은 기축통화국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도 다 뺏길 거고요. 그러면은 화폐에 대한 기축통화국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은 더 이상 대장 시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융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예, 그때는 다 팔아야 됩니다. 뒤도 없이 다 팔아야 됩니다. 미국이 진다면. 근데 그럴 리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마감했으니까 마감한 거 냉정하게 우리 성적표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코스피 5,791선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7.25% 하락을 했고요. 거래대금은 52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37선까지 하락을 했고요. 마이너스 4.62%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그래도 꽤 플러스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조금 더 뼈아픈 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줬다 뺏은 느낌.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은 마이너스 1%대로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엔비디아 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반도체가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는데, 추가 공격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변수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6조 2천억 좀 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이 5조 5천억 순매도, 기관과 금융투자도 장중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좀 아팠던 게 선물이 좀 매도가 초반에 있기는 했어요. 초반에 있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관의 금융투자가 좀 되돌림이 강하게 나왔던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선물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밴드 밖으로는 안 넘어갔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되돌림이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시 한번 빼갖고 그 밴드를 깨지면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통 이 정도까지 오면은 다시 되돌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될 확률이 일단은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전에 한번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도 선물이 7조 대까지 밀렸었어요. 근데 그게 다시 롤백이 됐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도주 자체가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부 변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보시면 합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2조 3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대다수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거의 대다수가 들어와도 다 박살나는 그런 흐름들이 일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볼게요. 오늘 뭐 수급은 안 봐도 삼성 하이닉스 쪽에서 많이 나갔겠죠. 수급이 좀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 보니까 3조 3천억 꽤 많이 나갔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부터 한번 쓱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과 하이닉스가 좀 장 초반에는 되게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특정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좀 변수 포인트가 좀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흐름이 나쁘게 가는 흐름이 아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아까 이제 장 초반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21만원대도 잘 지지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탈되면서 네, 좀 크게 무너지는 상황이었고요. 우리가 대응하자고 했었던 가격 라인은 어제 기준 3월 2일 기준으로 보면은 21만원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방 라인을 크게 열어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쵸? 그 다음에 특정 가격이 깨지면 분할 익절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격도 있습니다. 거기가 무너지면서 빠르게 무너지는 걸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간까지 잘 버텨주다가 그 다음에 무너지게 되면서 되게 세게 밀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이닉스도 특정 가격에서 이제 좀 저항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좀 눌렸는데 요거 역시도 조금 어떠한 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하방 라인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예상보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눌렸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결과값으로 보시면 이평선이 벌써 꺾였죠. 이평선이 꺾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빠르게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빠르게 반등이 안 나와주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굉장히 조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이미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다가 내일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산업군들 다 영상 찍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드릴 테니까 부분을 가지시고 좀 변동성을 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슬픈 얘기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했었던 트레이딩 재료들은 거의 다 상한가가 많이 갔습니다. LIG 넥슨과 하나시스템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종목군들인데요. 일단 방산주들이 뭐 대거 상한가 가고 급등을 했고요.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항공우주는 좀 차익이 나와서 하셨던 분들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리고 SOL과 GS도 엇갈렸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분 나쁜 하루가 됐을 수도 있다. 만약에 이쪽에서 했었더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뭐 에코프로 BM도 장중에 다 막 플러스 양전했었는데 요것도 대거 하락했고요. 로봇주도 호재가 있어서 많이 올라가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제 원희가입 SA 같은 소부장들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그만큼 투심이 좋았거든요. 투심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추가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대거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락 쪽 보시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대형주가 급락을 하다 보니 나머지 쪽들에서도 좀 주가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차익이 나왔다라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사실 트레이딩 재료가 좀 뻔하기는 했는데
뭐 빅텍 같은 종목군들 이제 방산에 포함되는 거고요. 해운 당연히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대한해운, STX 그린로직스, 그다음 오늘 천연가스는 아마 생각을 잘 못하셨을 텐데 제가 천연가스 같은 경우 선물 가격 내추럴 더치를 말씀을 드리면서 요것도 같이 언급을 드렸죠. 요 종목도 상한가. 그다음에 나머지 뭐 언급드렸던 거 지금 다 상한가예요. 다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이 전부 다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상한가의 거의 80%는 우리 체크포인트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아쉽게도 우리가 또 주력 종목에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누리신 분들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상황이 안 좋으면 사료주가 움직인다고 추가 코멘트를 혹시나 해서 했었는데 역시나 사료주까지 좀 순환매가 돌았다라는 점, 그리고 3자 물류회사까지 전반적으로 돌았다고 보면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오늘 올라갈 만한 내용은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산업이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된 것까지 움직였고요. 이런 것들 3자 물류회사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까지 좋았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종목군들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라간 거는 뭐 거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좀 대형주단과 최근에 좋았었던 산업군들은 대부분 좀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버릭님 상한가 드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잡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생각보다 채널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우선순위를 많이 잡아 드렸잖아요. 상한가에서 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나머지 또 추가 코멘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우리가 전쟁주를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주에 충분히 많이 얘기를 하다가 이해 가는 거니까 먼저 이제 잡았었던 분들도 충분히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료주는요, 제가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요 텍스트 파일도 같이 올려드리잖아요. 정말로 문제가 생기면 아마 곡물주들이 변동성이 있을 거다 해서 제가 적어놨잖아요. 내가 못 잡는다고 남이 못 잡는 거 아니고요. 이제 재료는 확실합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일 때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좀 아무튼 기분은 별로 안 좋으시겠지만 나름대로 트레이딩을 할 만한 재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시장을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분명 오늘 예상보다 과하게 떨어진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이제 산업 매매를 정말 우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소수예요, 소수. 이제 전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직하게 시장이 변동성이 생겨도 이거는 산업이 괜찮으니까 오케이 난 홀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수이겠죠. 당연히 소수이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좀 차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뭐 전쟁 나고 막 포 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뭔가 장난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방산주 가고 또 대형주 밀리고 하다 보니까 에이씨 이거 뭐 이미 먹었는데 한번 팔아봐, 이런 물량들도 나왔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오늘 외국인과 프로그램 자체가 밀어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시장이 민 거거든요. 프로그램이 이 정도로 밀었다라는 거는 그냥 오늘 밀려고 작정한 거예요. 선물이나 외국인이나 이런 쪽에서 밀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이게 끌려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급적인 부분만 일부 해소가 되면 거기에 따른 되돌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선물의 총 누적 수가 지금 상단치까지 갔다가 조금 말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미니나스닥이 좀 반등이 나와주고 변동성이 생기고 하면은 아마 내일부터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안 좋으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멘탈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기분이 당연히 안 좋으시겠죠.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간 거 최근에 다 뱉은 거 보면은 속도 쓰리고 팔아놨으면 지금 다 살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아쉬울까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나간 거는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대응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몰라서
가격 밴드를 제가 그 삼성과 하이닉스로만 25분인가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익절할 수 있는 밴드들이 꽤 있었어요. 최고점에선 못 팔지만 요게 깨지면 하방이 크게 열린다고 잡아드렸었던 가격이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10에서 15% 정도는 익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방을 다 맞을 생각이 없으시면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조금 더 편안할 거고,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특정 밴드가 깨지게 됐을 때는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미국장 보면서 또 차트를 좀 찍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어디서 거래가 많이 나왔냐면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보통 13조에서 15조가 나와요. 근데 오늘 30조 가량으로 좀 터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쪽에서도 이제 거래가 많이 터졌고, 원래 1등부터 한 9등까지가 1조 안으로 들어오고 요즘에는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22조 수준으로 되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에 대한 제 생각은 짧지만 우리 이제 뉴스 읽는 번호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맨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 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볼게요. 일단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채팅이 좀 다들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식 하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하니까, 그쵸? 뭐, 물론 이제 저도 약간 방심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빠지기 시작을 했을 때는 제가 또 바로 장중시장 또 켜서 나름대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런 상황이고요. 모두 다 힘을 내시고요. 여러분들이 힘드시면은 저는 사실 더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좀 정답을 또 맞춰야 되잖아요. 정답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압박이 엄청나게 좀 큰데, 그래도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좀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상당히 좀 많은 고민을 뭐 지금도 머리 빠지게 하고 있지만 해서 좀 좋은 결과가 결국엔 지나갔을 때 또 웃을 수 있게끔 말씀을 좀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은 대응을 잘 하신 분들도 있고 대응을 또 못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항상 마음이 그렇게 뭔가 편하지는 않아요. 뭔가 조금 더 해드려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이런 날도 있고 또 이제 급등하는 날도 있고 또 거래량이 엄청나요. 여러분들 무려 68조 거래된 68조고 또 이게 들어오면은 또 굉장할 거고요. 또 예탁금도 있고 반도체 산업이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계속 떨어지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로 떨어질 수 있는 단기 하방을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더 열어봐야 되느냐, 이게 좀 최대의 화두가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또 빠지면 또 복리로 빠지는 거라서 제가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빠지는 게 좀 오랫동안 장투하시는 분들은 퍼센테이지가 하방이 좀 느낌이 다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진짜 다 막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아무리 봐도 노가 나와가지고, 이게 제가 이전의 내용들로 좀 메모리 되어 있는 건지 약간 오늘은 수급발로 억지로 민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집계가 계속 달라지고 있죠. 집계가 달라지고 있는데 누적이 선물이 많이 돌렸어요. 여러분들 누적 매도가 많이 돌렸거든요. 이거 아까 7.4까지 빠졌는데 돌렸거든요. 이러면은 수급적으로는 거의 밀 만큼 밀지 않았을까. 길어봐야 한두 일일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1, 2%만 더 빠져도 아마 멘탈이 깨지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고민이 된다. 아무리 봐도 오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반영할 일인가? 아니,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가 없는데, 우리 K전사들은 아무리 봐도 용감하게 전투를 하러 나간 것 같은데 지금 화살비 맞고 약간 좀 과당한 것 같긴 하거든요. 전진이 좀 멈췄는데, 그리고 아직
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 우리나라 증시 우호적인 부분이 될 텐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기는 한데. 아, 그쵸. 기뢰를 설치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요 분이 또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기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땐 아마 요게 클 겁니다. 왜냐면 이미 이것 때문에 운임지수 선물이 막 상한가 가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봉쇄한 거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죠. 예, 그거는 인정입니다. 예, 그거는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는 기획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퍼를 놓고 하는 거에서 이 파급력이 달라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완전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서 다 부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랑은 좀 파급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의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전쟁 난다는데 거치로 줍줍하는 개미는 없음이라고 양말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잘 소분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냥 막 들어가면은 안 돼요. 현금이 마르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신용잔고를 이제 오늘부터는 미친 듯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27일 것까지는 공개가 됐죠. 내일 되면은 이 화요일 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신용잔고가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보시는 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준다 이러면은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크게 변동이 없다 라고 하면은 역시 좀 단기적인 부분이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용잔고는 금융투자협회 통계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저거 다 부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신용잔고가 박살날 때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이 상한가 가는 거면요, 상한가 간 종목을 버리고 다른 종목을 사는 거죠. 그쪽 관련된, 그게 상한가가 걸려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웃돈을 내고도 그쪽을 사겠다라는 거고, 그럼 다음날까지도 올라간다고 초반부터 배팅을 거는 거예요. 그럼 관련주가 날아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관련주들로 트레이딩을 하면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겠죠. 보통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겠죠. 일단 이 하락에 제가 아까 이거 정리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구조화를 한번 해보세요. 자, 뭐냐면 자, 이렇게 1번 중요한 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으니까 결국에는 자, 요거 이 하락이 오래 갈 것이냐, 떨어진 이유 적어도 짧게. 1번 떨어진 이유 분석, 2번 그 상승 산업 분석, 3번 내 포트폴리오 분석. 이렇게 하면 되죠. 떨어진 이유 분석, 전쟁 오래 갈 거냐, 이게 핵심이죠. 상승 산업 분석, 그래서 반도체 끝났냐,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난 어디서 샀냐, 이게 핵심인 거죠. 좀 오래 갈 것인가, 요것만 분석하면 돼요. 요것만 분석하면 됩니다. 보노 형님이라면 지금 로봇 변압기 사시나요? 네, 변압기는 살 것 같아요. 변압기는 살 것 같고, 뭐 로봇도 상황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산업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난 많이 떨어지면은 사고 싶죠. 예, 제가 사면은 선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사지는 않겠지만, 예, 사고 싶죠. 예, 이 산업이 끝났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는 이거죠. 우리가 올라온 이유가 이제 어쨌든 가격인데, 그러면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 기조가 꺾이냐? 일단 노죠. 그러면 기업 측면에서 기업에 문제가 있는가? 노죠.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계속 나왔죠. 그리고 산업적으로 수요가 줄고 있는가? 아니죠. 오히려 늘고 있죠. 특히나 이제 MWC에서 확장되는 거, 그 다음에 방산에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기업들 자동화 시스템 다 구축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보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떨어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알 수 없는 미국의 공포 귀신 이야기,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반복이고, 이건 사고리죠. 지금 사고리고, 우리가 이미 이겨냈어요. 그럼 요런 내용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내용이에요. 요거 계속 체크하고 있고, 수출입 데이터 역대급이고, 문제 없죠. 문제가 있었으면 수출입 데이터가 꺾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가 줄고 있느냐, 안 줄고 있죠. 엄청 좋아요. 그러면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이건 뭐예요? 매수 기회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주가와 주식의 현재 가치와 펀더멘털의 괴리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의 심리적인 요인을 건드려서 이 주식의 가치와 펀더멘탈의 괴리를 만들어내는 요인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돌고 돌아서 그럼 전쟁이 결국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인데 이거 했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노가 나왔으면 어떤 로직이 나와야 돼요? 펀더멘털 괴리를 만들었네? 그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네? 기회면 뭘 해야 돼?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공포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일단 이거를 잘 분석해야 돼. 이게 만약에 예스다. 예스라고 가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지금 기회인데 여기서 뭘로 가야 돼요? 사야 하긴 한데 좀 상황 보고 하자. 종가 매수만 합시다. 그리고 차트 돌릴 때 합시다. 이런 전략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 기회긴 한데 째려보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걸 보면은 지금인가 싶어요. 그럴 때 차트가 때마침 돌린다. 최고죠. 최고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제 채널에 왜 2,000명이나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평소에 1,000명밖에 안 들어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관망하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힘들까? 이 사람들이 지금 팔고 싶어서 괴로워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저 손절했어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지표 떴다. 돌격한다. 이거 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요? 제일 쉬운 거는 갖고 있는 사람이 던질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갖고 있을 때, 갖고 있는 주식을 팔 때 여러분들이 사면은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그게 완전 꿀이에요. 그게 꿀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만약에 예스라고 판단을 한 사람들이면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게끔 하겠죠. 보도님 어떻게 보세요? 그럼 당연히 제가 지금 보수적으로 얘기하겠죠. 그럼 멘탈이 흔들려요. 흔들리고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노라고 나왔어요. 자, 노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노고 이게 같은 주식을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어떤 비중으로 사는지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요. 이게 진짜 되게 재밌거든요. 주식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은 주식, 같은 비중, 같은 시점에 사도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 달라요. 이게 주식의 굉장히 재밌는 그건데 되게 재밌는 그건데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어디서 샀을까? 나의 평단이, 나의 위치가 제일 중요하죠. 만약에 나의 위치가 위다라고 하시면은 기회가 되겠죠. 사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 아래에서 샀다, 요런 아래에서 샀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사면은 내 평단이 크게 실익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빨리 최대한 그런 분들 위해서 빨리 끊어주고, 우리가 정리하자고 한 라인에서 끊어주고 일부 현금을 만든 걸로 밑에 왔을 때 담아주면은 주식 수는 늘어나죠. 왜냐면 확정이 있고 요만큼의 그 퍼센테이지만큼은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이만큼의 15%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들도 당연히 더 떨어졌을 때 살려고 하겠죠. 15%가 물론 이거보다 크진 않지만 어차피 사는 이유는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하겠죠.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완전 미치다. 그럼 이 퍼센테이지는 7%, 10%는 10%가 아니거든요. 10%가 30%의 하락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타이트하게 끊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완전 위치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나의 위치에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이 달라지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 드리면은 일단 대충 내용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 수급을 조금만 더 볼까요? 삼성전자 뭐 금투랑 기타 법인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던지는 이 시점과 프로그램과 이제 그게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자, 오늘 프로그램을 한번 마지막으로 좀 더 봐보면 많이 던지고 있긴 하네요. 그죠? 이만큼 버티다가 떨어졌는데 이전에 프로그램이 한번 던질 때 크게 빠질 때가 있어요. 요럴 때 크게 던지고 빠지는데 그 다음에 사실 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품에 많이 던지고 나서 그래서 내일이 프로그램이 다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봐왔던 부분이라 아마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만약에 좀 어지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 변동성 관련된 내용 우리 찍어놓은 거, 혹여나에서 찍어놓은 부분에서 가격 전략이 다 있으니 그거 다시 한번 빠르게 보시고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은 요 정도면은 시황 정리를
이해를 어느 정도 해드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관망하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힘들까? 이 사람들이 지금 팔고 싶어서 괴로워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저 손절했어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지표 떴다, 돌격한다, 이거 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요? 제일 쉬운 거는 갖고 있는 사람이 던질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